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외출 자제, 소비 위축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 안전은 물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한 종합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재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신채용 사무관입니다. 네, 사무관님, 최근 이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대책 관련 질문에 앞서서 정부 대응 전략의 큰 틀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그간의 긴급 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해 전력 투구 중입니다. 먼저 1차 대책은 방역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선제적으로 업종 분야별 피해 극복에 초점을 맞춘 긴급 지원 대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차 대책인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보다 강력한 피해 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 자체적으로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단계 대책으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사무관님, 그렇다면 이번 이 종합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철저한 방역 지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소비투자 진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존 정책을 활용하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 확대,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위축되는 경기 보강을 위한 5대 소비 쿠폰 제공, 대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등 선제적인 소비 및 투자 진작책도 최대한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지원, 2분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2배 상향 등 과감한 세제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동시에 최소한의 재정 원칙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3종 세트 지원 배경은 무엇일까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더 퍼져가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이번 3종 세트 지원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공유 재산 임차인에게 금년 말까지 임대료율을 현재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관님, 소비 촉진을 위해 5대 쿠폰을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 일자리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시면 20%를 추가 지급합니다. 둘째, 휴가비를 정부와 기업이 매칭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대상 근로자를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 9만 원 상당의 통합문화 이용권을 1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고 SNS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6만 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관광상품권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임산부들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1에서 2%포인트의 이 대출 이자도 큰 부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특별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수요가 아주 많은 소상공인 대상의 1%대 초저금리 대출 공급을 사상 처음으로 2조 원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기존 계획 대비 10배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0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존 계획 대비 20배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감염병으로 자금의 위험 회피 경향이 증가할 경우 직격탄을 받는 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 CBO 발행 규모도 5천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듯합니다. 이 비상 상황에 취약한 지역 전통시장 등의 경우 이 어려움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3조 원을 추가 발행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5천억 원을 추가 발행하면서 1인당 구매 한도를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앞으로의 정부 계획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2차 종합대책에 이어 며칠 전 11.7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3차 대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한 반영과 사태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하며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모멘텀을 지켜내는 데에도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마음은 갑갑하고 거리는 썰렁해 봄이 오고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 요즘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정책,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봅니다. 사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